회전의 물리학, 그러니까 몸을 직선으로 움직이는 거는 특별한 골프 법칙이 없대요. 왜냐하면 매일 사용하는 일반적인 포스의 법칙과 모션의 법칙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골프만을 위한 물리학은 없다. 없는 거죠. 왜냐면 이것도 그냥 자연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게 뭐가 있을까요? 중력밖에 없어요. 중력에 의해서 원심력도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은 다치 사물을 마치인 것처럼 보는 것이라고 호모 켈리는 이걸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거는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가 중력을 쓰는 건 아닌 거잖아요.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인에서 아웃스윙을 하실 때 그게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방향이 밑으로 다운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왼팔을 이렇게 올리고 클럽을 이렇게 잡았다고 치고 이 클럽하고 왼팔이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데. 밑으로 돼야죠. 밑으로 하면서 내가 라인을 지키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인에서 아웃스윙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중력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왼팔로. 여기서 세거나 강하게 내가 이렇게 내리면 그게 큰 파워라고 착각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왼팔은 뭐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다운스윙을 잘 하려면 떨어지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닿기 전에 왼팔이 이렇게 떨어지면 클럽 헤드가 여기 있으면 내 몸보다 뒤로 떨어지겠죠? 여기가 닿기 전에 몸이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렇죠. 결국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고 푸싱은 이걸로 하는 그렇죠. 거니까. 푸시는 여기서 떨어진 게 우리가 반대로 움직이려면 왼쪽이 공에서 멀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는 푸시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 클럽 헤드의 움직임을 보시면 얘는 떨어지고도 인에서 아웃으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게 뭐냐면 중력을 활용을 못하는 거죠. 자연을 이길 수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지면발력도 제가 볼 때는 쓰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쓰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걸을 때도 지면발력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할 때 조금 더 큰 지면발력을 쓰려면 오른발이 어떻게 돼 있으면 조금 더 큰 지면발력을 쓰기가 편할까요? 백스윙 탑에서. 오른발이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그렇죠. 그것만 하면 자연스럽게 큰 지면발력을 쓰는 게 더 쉬워지지 않을까요? 오른발이 척추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서 더 안쪽에서 이렇게 차는 지면발력을 쓰기가 훨씬 편하겠죠. 근데 우리가 스윙을 할 때 항상 큰 지면발력을 쓰는 건 아닌 거잖아요. 골프 플레이를 할 때. 그렇게까지 막 그렇죠. 지면발력을 크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웨지 스윙도 있고, 왜냐면 20m짜리 스윙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뭐가 결정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냐면, 골핑 머신에서 얘기를 하는 게 항상 머리 위치를 지키고, 스탠스 폭이 저는 결정을 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삼각형이 이렇게 있겠죠. 스윙을 하다 보면 이렇게 보시면 양발하고 머리가 만든 이렇게 삼각형이 항상 만들어지겠죠. 그럼 스탠스가 좁히면 그렇죠. 넓히면 오른발은 어떤 상태가 되나? 넓은 상태에 내가 머리 위치를 지킨다고 치면 조금 더 이렇게 사선의 느낌이 더 강해지겠죠. 이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클럽 샤프트가 바닥에 있는 라인을 지킬 때 머리 위치를 지킨다고 치면 오른발 입장에서 어떨까요? 지금 계속 이렇게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면발력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면발력을 설명을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기대 놓고 왼발을 이렇게 들어놓고 이렇게 버티는 게 지면발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오른발 입장에서는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계속 밀고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면발력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그럼 여기서 스탠스가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큰 지면발력이 쓰여지는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내가 지면발력은 그럼 쓰는 건 뭘까요, 여기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어떻게 하는 게 잘 쓰는 걸까요? 근데 이 각만, 오른발의 각만 이렇게 사선 비슷한 상태를 내가 계속 유지를 하면 이 상태에서 이 그립 끝이 바닥에 있는 라인을 향해서 직선으로 내려와 주면 자연스럽게 써주겠죠, 이거는. 근데 오른발이 버텨줘야지 스쿼드도 하고 이 동작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밀고 있어야지 스쿼드를 했을 때 위로 가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 장타대회 물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장타대회 선수들이 버크셔 같은 경우도 치고 나면 얘가 빠지잖아요. 왜 빠진다고 생각을 하죠? 뭐냐 마찰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밀리는 그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
머리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스탠스하고 머리 위치예요. 자, 스탠스를 넓히면 머리가 공보다는 더 뒤에 있겠죠. 이렇게. 그 상태에서 지면 발력을 여기서 버티는 힘을 쓰고 여기서 다운스윙을 하면 체중이 어디 있을까요? 체중 뒤에 뒤에 있죠. 얘를 밀고 여기서 왼쪽이 비켜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자연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제일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이 질문을 드린 게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걸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봤어요. 왼발을 액션으로 능동적으로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장타 대회는 드라이버만 사용하잖아요. 드라이버만 사용. 올려쳐야 되잖아요. 무조건 어떻게인 걸 플러스 값을 줘야 스핀량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스탠스가 넓은 게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넓은 상태에서 다운이 되면 머리 위치가 뒤에 있으면 조금 더 이게 올라가면서 맞을 수 있는 이 환경이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좁으면 다운 블로우겠죠.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장타대회 선수들이 스탠스가 넓어지는 게 넓은 상태로 머리 위치를 지키고 라인을 지키면 여기부터는 체중이 오른발에 있기 때문에 왼쪽이 비켜주려면 빠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지면 발력이 그 움직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스탠스를 내가 넓게 벌리면 자연스럽게 내가 이 삼각형 축을 잘 지킨다고 치면 얘는 계속 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여기서 다운스윙 딱 스타트만 걸어주면 얘는 밀고 얘는 빠지려면